오늘 이 시간은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또는 아프리카TV의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의 세금 관련된 내역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튜버를 하게 되면은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헷갈립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이런 소득이 아니고 유튜브를 찍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 12개월 동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 되면 구글 애드센스에서 광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성 있는 대가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세법에서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빌린다든지 해서 임차료가 발생 안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 사업인 인적 용역자로 봅니다. 즉 3.3%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사업장을 빌리지 않고 즉 물적 설비가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프리랜서로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를 내셔야 되겠죠. 사업자를 내게 되면 내가 촬영하는 장소도 임차해서 렌탈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고요. 내 촬영을 도와주는 스태프들, 그다음에 보조 출연진, 촬영기사 이런 분들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낼 때에는 업종 코드를 정보통신업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또는 서비스업의 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으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사업 소득이 발생할 때 내 매출과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겠죠. 그 다음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 요즘 유튜버들은 어디 초청돼서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받는 소득들에 대해서도 다 관련 사업소득 수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중에 미용, 화장품 관련된 유튜버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니까 시청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 공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구 관련한 수익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유명한 유튜버들은 책이나 문구 이런 데에 본인의 얼굴이라든지 뭐 캐릭터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수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매출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이진이 이런 분들 보면은 공연도 하시잖아요. 그럼 공연 수입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유튜버들 내돈내산이 아닌 광고주로부터 PPL 의뢰를 받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처음 말씀드린 사무실을 임차한다든지 어떤 촬영 장소를 대여했을 때 렌탈비, 임차료 등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촬영 스텝, 촬영 기사, 보조자 이런 분들의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구입한다든지 조명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고정자산 처리했다가 감가상각으로 5년 동안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해외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면 해외 출장비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기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기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기타 소모품비, 직원들에 대한 식대 이런 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모품비, 접대비, 보험료, 광고 선전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회사와 같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먹방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음식 재료 구입하시는 거 이런 게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소화제 이런 것도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될 거고요. 또 그러다가 조금 몸이 불편할 때 병원이 갔다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과다한 음식 섭취로 인해서 가셔야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몸을 유지하면서 다시 또 먹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 관련된 이런 비용들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장품, 미용, 뷰티 크리에이터들은 화장품 구매 비용, 화장품 관련된 도구 이런 것들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퀴즈 관련된 유튜브들은 당연히 장난감 도구들 그 많은 장난감을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재료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과 비용이 정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매달 신고하는 인건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부가세 신고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법인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유튜버들은 부가세 신고가 영세율이다 또는 부가세가 환급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유튜버들의 대부분의 수입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발생을 하죠. 우리가 지정한 계좌에 구글 애드센스의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외화로 들어오죠. 그렇게 입금된 외화에 대해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을 해서 원화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환율은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환율 치셔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 환율들은 우리가 외화를 살 때 또는 팔 때 나오는 환율이기 때문에 서울 외국환 중개에서 기준 환율을 조회하셔서 원화로 환산하셔서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가 10%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10%인데 이런 유튜버들이 받는 구글 애드센스는 외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되어서 부가세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0%, 부가세 낼 매출세액이 0이라는 뜻이죠.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부가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버가 해당이 되겠죠. 정보 서비스업 중에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이 되어서 영세율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인 대금을 외국 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이거 국세청에서 모른다던데 그럼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1만 달러 이상의 외화가 국내 계좌로 들어오면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없죠. 계속 유튜버로서 또는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시려면 신고를 빠뜨리지 말고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세액은 0%로 납부하실 세금이 없겠죠. 물론 이건 구글 애드센스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기타 다른 그 외에 아까 언급드렸던 매출에 대해서는 10% 부가세를 계산하셔서 매출세액을 확정 지으시고 그다음 매입 부분에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차감하셔서 최종 부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부가세 공제 불공제 관련된 내역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유튜버의 경우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3.3% 세금을 떼는 부가세 면세 용역인 사업자이다. 이런 경우에는 참조로 말씀드리면 직원을 뽑으셨을 경우에 이 직원에 대해서도 두루누리 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가 요건에 해당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2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이 적용되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년치 수입이 정해지고 비용이 정해지면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나 또는 법인이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이때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일반적인 20% 또는 30%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2018년 5월 29일 이후 청년 창업자 즉 만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일 때는 100% 창업 중소기업 감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는 수도권 내일 경우에는 50% 창업 중소기업 감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핀셋과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과세를 하겠다 이 정도로 특정인들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를 핀셋과세라고 합니다. 고소득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1인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세무조사도 한 차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점점 고액을 버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전반적으로 유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국세청에서 유튜버들을 상대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수입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를 벌인 바도 있죠. 차명 계좌를 활용하셔서 매출을 신고 안 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애드센스 수입이 외화 계좌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속 활발한 유튜버로서 활동하시려면 매출 누락 없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매출이 아주 큰 가족 유튜버도 있었죠. 이런 분들은 법인으로 설립하셔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로 하셔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제2의 건강보험료까지 해서 세금으로 많이 날릴 뻔한 것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그 자금으로 부동산도 취득하고 또 주주로 들어가서 배당 같은 소득을 활용해서, 그것도 주식 비율대로 받는 게 아니고 차등 배당, 즉 지분 비율이 작은 사람들도 많이 받을 수 있게, 즉 자녀들에게 차등 배당을 통해서 지분 비율이 작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지분 비율이 작죠. 그런 자녀분들에게 소득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게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더 많은 배당을 주게 됩니다. 이러면 차후에 자녀가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여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더욱더 성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세금 신고도 하시고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절세도 하셔서 내가 번 수입을 지키셔서 좀 더 좋은 유튜브 창작물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